진도 교재 121페이지 봅니다. 여기 2차 방정식의 활용이라는 내용을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법들, 해를 구하는 방법들을 배웠고, 이제 그런 배웠던 공식들, 근을 구하는 그런 공식을 조금 더 활용해서 뭔가 내용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이제 식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가 풀어본다든지 하는 이제 어려운 내용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제가 근의 공식을 꼭 외워야 문제들을 이제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근의 공식이 뭐였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을 근의 공식이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abc는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즉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했을 때 이때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와 상수항을 차례대로 abc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근의 공식 식에다가 abc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근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공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공식으로 짝수 공식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짝수 공식은 어떨 때 쓸 수 있는 공식이냐? 1차항의 개수가요, 요렇게 짝수일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거를 절반한 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짝수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고, 요 b 프라임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는 x의 개수를 절반해서 집어넣어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근의 공식 말고 2차 방정식을 제일 처음에 어떻게 푼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애들은 인수분해를 해서 푼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x 곱해서 2 나오는 거 1이랑 2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x-1, x-2는 0이었고, 이걸 만족시키는, 즉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어 해서 1 또는 2 해서 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었는데요. 간혹 어떤 식들은 인수분해를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는 식이요. 얘는 인수분해를 하면 x-2의 제곱이 0이 되기 때문에 같은 식을 두 번, 인수분해를 했더니 같은 식이 두 번 겹쳐지는 모양이 나오고, 그래서 답도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얘 또는 얘 두 개가 나오는데 중근을 가질 때만 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근의 공식은요, 여러분들 답이 두 개가 겹쳐서 써놓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는 원래는 근을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랑,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나랑,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 답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두 개를 겹쳐서 이렇게 풀마로 써놓은 거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하나처럼 보이지만 얘는 근이 두 개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보시면요, 우리가 여지껏 지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얘를 근의 공식에 넣어서 계산을 하면 2a분의니까 2 곱하기 1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정리를 해서 2분의 3 풀마 루트 9 빼기 4 해서 2분의 3 풀마 루트 5, 이렇게 답이 두 개가 겹쳐진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근을 두 개를 구한 거였는데, 여지껏 제가 이 근의 공식을 설명하면서 굳이 강조하지 않았었던 내용이 뭐가 있냐면,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계속 요렇게 양수가 대부분 나왔었어요. 요 안에 있는 값이. 그러면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정상적으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근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계산이 됐는데 우연히 0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여기로 올라가서 여기가 0이 되는데 굳이 얘를 쓸 필요가 있나요? 앞에 있는 플러스를? 쓸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얘 값이 0이 되는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쓸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랬더니 이 근의 형태가
얘하고 얘 지금 같은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근이 두 개가 같은 모양이 됐다는 거는 얘는 중근을 가질 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c를 그냥 여지껏 그냥 근의 공식 계산을 했을 때는 그냥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거니 생각해서 근을 구했지만 이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0이 된다면 굳이 사실 얘가 0 되면 앞에 있는 풀마를 쓰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럼 답은 이 풀마 때문에 답이 두 개 됐었던 건데 얘는 풀마가 없어지면서 그냥 근이 한 개 가죠. 그 얘기는 중근을, 겹치는 근이 돼서 중근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을 계산을 했더니 얘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럼 얘 제곱하기 전 거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4.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얘 제곱하기 전 거를 간다는 얘긴데 제곱해서 어떻게 음수가 나와. 그러니까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면은 요 루트 안의 부분인 b제곱 마이너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얘는 말이 안 돼. 그래서 얘는 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근을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근의 공식 안에 들어있는 애 중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지금 요 단어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가 만약에 0보다 커 그러면 우리가 원래 근의 공식으로 계산했던 근들처럼 그냥 정상적으로 근이 풀마 두 개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이게 앞에 있는 풀마를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근이 한 개가 되면서 근이 그러면은 두 개 원래 나와야 정상인데 한 개가 나올 때는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근데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 계산했는데 그럼 얘는 말이 안 돼. 근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 세 개를 한번 이제 공식을 확인을 해볼 건데요. 121쪽에 있는 가운데 개념 적용하기 보시면 돼요. 저 얘 보자마자 그러니까 식을 보자마자 계산하지 않고도 우리 여기 근이 개수, 그러니까 근을 구하지 않고 근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없는지를 구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A, B, C 값을 먼저 찾아냅니다. A 3, B 마이너스 7, C 2. 그래서 얘를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만 계산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근을 구하지 않고 근의 개수만 궁금한 거야. 두 개인지 정상적으로 두 개인지 아니면 한 개 나오는지 빵 개 나오는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해요. b제곱 마이너스 7제곱 마이너스 4a C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럼 앞에 부분은 49,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계산하면 12 곱하기 2니까 24. 그래서 49 빼기 24는 25가 되잖아. 그럼 25는 0보다 큰 숫자니까 루트 안에 25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이 25인 거거든. 그럼 루트 안에 정상적으로 0보다 큰 애가 나왔으니까 얘는 근을 두 개 가져.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A 값이 1이야. B 값이 마이너스 6이야. C 값이 9야. 그럼 얘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보면 36 빼기 36이 되면서 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0인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야. 루트 안의 값이 0이 나와? 그럼 그 앞에 있는 풀마 쓸 필요 없어? 그럼 얘는 어떨 때냐면 중근 가질 때, 근이 한 개일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보면요. 얘 A1이야, B1이야, 죄송해요. A2야, B1이야, 그 다음에 C3입니다. A2, B1, C3. 그럼 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얘 1 빼기 계산을 해주면은 24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23 나와 계산을 하면 근데 이게 말이 되니? 어떻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어? 말이 안 돼. 그럼 이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방정식인 거야. 그래서 근의 개수는 0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채워주셔야 하고요. 자, 그럼 1-1번의 문제를 들어가서 얘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여기서 A1, B-3, 그 다음에 C는 K 플러스 1입니다.
A1, B 마이너스 3, C는 K 플러스 1이 돼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려면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했을 때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를 계산을 했을 때 얘가 0보다 커야지 두근을 갖는 거거든. 그러면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4K는 얘네 둘을 더해서 넘겨주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얘는 플러스 4분의 5보다 작다. 음수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근을 갖기 위한 K 값의 범위는 이렇게 써주시. 그럼 1-1번에 2번 똑같은 식을 가지고 얘를 이번에는 중근을 갖게 하려면 요 K 플러스 1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니까 뭐 이제 K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라는 건데, 여기 ABC는 똑같아요. 여기 있는 지금 위에서 썼던 ABC를 그대로 갖고 내려오셔서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 얘를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근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이 되면 돼. 그럼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5가 되면 되고 K 값은 딱 4분의 5일 때는 중근을 가져요. 그래서 K 값 중근을 갖는 K 값의 범위는 4분의 5야.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중근 갖는 거 뭐 있었냐면 앞에서 내용에 중근이라는 단어가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고 우변이 0일 때 이거 중근 가졌거든요. 지금 우변 0이잖아. 그럼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는데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가운데 거 반땡의 제곱이 k 플러스 1, 요 c자리가 되면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을 반땡하면 2고 2를 제곱한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제곱한 게 요 상수항이 될 때 그때 k값을 찾아주면 돼요. 그러면 좌변을 제곱해주면 4분의 9고 얘가 k 플러스 1이니까 1을 넘겨주면 1은 4분의 4잖아. 그러면 이때 만족하는 k값은 4분의 5다. 요런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별표 쳐주세요. 3번에 별표 쳐 있어야 돼요. 자, 근이 존재해야 돼요. 그럼 근이 존재한다는 거는 우리 아까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봤을 때 얘가 0보다 크면 근이 2개 존재했고 0이면 1개 존재했어. 근데 0보다 작으면 근이 존재하지 않았어. 그럼 근이 존재하려면 2개든 1개든 존재하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만족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범위와 얘를 사실은 합쳐주면 되는 건데 그래도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그럼 9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이어서 쓸게요.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4랑 9를 더하면 5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K의 범위는 4분의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지금 1번 범위와 2번 범위를 합쳐서 써준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 영상을 멈췄다가 1-2번을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서 ABC는 A1, B6, C, K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지려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0보다 크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면 되고, 그럼 36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36보다 커야 돼. K의 값은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주면 부등호 방향 바뀌고 9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범위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중근 가져야 돼? 똑같이 가시면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는 0이면 돼. 그럼 36 마이너스 4K가 0이면 되니까 K 값은 9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근이 존재해.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36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 4K는
마이너스 36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고 마이너스 4로 나눠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근이 존재하는 거는 근이 2개여도 되고 중근이어도 돼. 그러니까 1개를 가져도 돼. 그래서 근이 같기만 하면 되니까 0보다 큰 거랑 0이 되는 거랑 둘 다 포함해 준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22페이지에 우리 이제 근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거꾸로 답을 주고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제가 계속 예를 드는 식이 있죠. 요렇게 자, 이 식을 가지고 자, 근을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인수분해를 하라 그랬고 얘가 x-1, x-2가 됐었고 근이 x는 1 또는 x는 2였어. 그러면은 봐봐. 이 근을 가지고 나서 거꾸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괄호가 이렇게 있을 거고 x-1 부호 반대로 x-2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근이 나오는 식을 거꾸로 만든 형태고 다시 얘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한 거 플러스 2는 0 다시 전개해주면 이 식이 나온다는 거지. 왜냐면 얘를 인수분해한 게 얘야. 다시 얘를 전개하면 얘가 되거든. 그래서 처음에 2차 방정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요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냐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라는 2차 방정식도 근을 얘를 가져요. 왜냐면 제가 방정식에서 등호가 있을 때 이렇게 등호 있을 때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양변을 똑같이 나누어줘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럼 나눴어. 이렇게 나누고 나면 요 식이 처음에 방정식 모양이랑 똑같아지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인수분해하고 해를 구한 결과가 같겠죠. 그러니까 요 똑같은 해를 갖는 애가 요렇게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그러니까 요 식에다 전체 다 2배를 곱한 요런 식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전체적으로 3배를 곱한 요렇게 생긴 식이 될 수도 있고 4배를 곱한 해도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요 앞에 우리 뭘 붙여주면 되냐면 식을 거꾸로 만들 때 상수 a의 값을 좀 이렇게 괄호 쳐서 곱해놓자. 그래야 얘를 전개했을 때 다시 어떤 식인지 옌지 원래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개수가 1이었던 애였는지 구분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2-1번에 근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근을 거꾸로 요렇게 이 답이 나올 때 모양이 여기가 x 플러스 3이었으면 얘를 0되게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x 마이너스 2였으면 얘를 0되게 하는 2가 나왔을 거거든.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그냥 개수 1이다.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2차 방정식이 다시 나오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랑 3x를 전개해서 플러스 1x 그 다음에 숫자끼리 전개해서 마이너스 6은 0이 된다. 다시 얘를 인수분해해서 풀어봐. 답이 얘가 나올걸? 네, 한번 얘도 볼게요. 두 번째 것도 근을 거꾸로 식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근데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는 식에는 x 플러스 1로 적혀 있어야 되고 5가 답이 되려면 x 마이너스 5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 는 0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얘가 답이 마이너스 1 또는 우리가 5 이렇게 읽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을 부호 반대로 식에다 넣어줘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요 앞에다가 3배를 해주자. 근데 쌤이 3이 분배가 먼저가 아니라 요거 괄호끼리 먼저 전개하는 게 먼저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x 해주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상수항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5. 그래서 3을 분배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3-1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지금 동그라미 쳐야 되는 게 어디에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 중근 있는 단어에다가 중근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모양이 똑같은 식이 제곱 똑같은 모양이 식이 2번 있어야 되는 거야. 우변이 0일 때. 그럼 얘는 x-3, x는 마이너스 3을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요 식에는 x 플러스 3으로 적혀 있어야 되고 그 똑같은 식이 제곱인 모양일 거다.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1이다. 그러니까 여기다 1 써주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1은 생략해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얘를 전개해주면 됩니다. 완전 제곱식 전개는
앞에 거 제곱, 앞에 뒤에 곱하고 2배,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해서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얘도 중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모양을 형태를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근이 x는 2가 나와야 되니까 x-2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얘가 0 되는 값이 2가 되게끔 네, 식의 형태를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앞에다 마이너스 2분의 1 적어줘. 근데 마이너스 2분의 1 분배가 먼저가 아니라 얘 전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x제곱 앞에 뒤에 곱하고 2배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4는 0 이렇게 써주시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분배를 해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 이게 처음에 방정식이었을 거야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4-1번 문제 형태 위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얘는 그냥 식으로 주어진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x제곱의 개수는 6인 거고 근이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와야 돼. 근데 근이 2분의 1이 나오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지?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냥 분수 모양대로 2분의 1이 나오려면 여기다가 요렇게. 그럼 얘를 0 되게 하는 값이 2분의 1 집어넣으면 되잖아 x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얘가 플러스일 때는 보호를 그냥 마이너스로만 바꿔서 집어넣어주고 얘가 플러스일 때는 얘가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로 바꿔서 그냥 식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다만 x제곱의 개수가 6이니까 앞에 6 붙여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전개를 해볼 건데요. 자 얘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은 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6을 분배를 해주게 되면 네 식이 좀 더 예쁘게 되겠죠? 6x 제곱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0이다 해서 상수항끼리 정리해주면 6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 해서 이렇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실제로 얘를 인수분해해서 다시 풀었을 때 근이 얘가 나오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122페이지에 2-2번, 3-2번, 4-2번을 풀어보는데 얘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영상을 멈췄다가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2-2번 들어갈게요. 자 얘는 두 근이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6이야. 그럼 2차 방정식의 형태가 이렇게 x 얘는 플러스 6으로 모양이 생겨야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6 이렇게 생겨야 되고 2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앞에 개수 1을 써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전개만 해주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은 합차 공식으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제곱근의 풀이로도 x제곱은 36이야. 그럼 제곱해서 36 되는 거 누구 있어? 풀마 6이야 해서 답을 이렇게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답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2-2의 2번 얘를 근으로 갖는 거니까 x-3 얘를 근으로 갖는 거 x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는 0 먼저 뼈대를 만들고 x제곱의 개수가 2니까 여기 x제곱의 개수 자리에다가 2를 써줍니다. 근데 전개가 먼저라 그랬어요. 그럼 전개해주면 x제곱 4x랑 마이너스 3x를 더해주면 1x가 되고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12는 0. 그럼 개수였던 2를 분배해 주시면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4는 0이 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3-2번을 볼 건데요. 3-2번에는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완전 제곱식은 0의 꼴 모양을 만들어주고 5를 답으로 가지려면 x 빼기 5여야 되거든요. 근데 2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얘는 1을 써주면 된다. 전개할게요. 앞에 거 제곱 앞에 뒤에 곱하면 마이너스 5x인데 2배에 마이너스 10x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25는 0이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2번에 얘도 중근을 가져요. 그러면 완전 제곱식은 0의 꼴을 만들어주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을 답으로 가져야 되니까 x 플러스 1로 써주면 된다.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니까 얘 x제곱 자리 앞에 개수에다가 마이너스 4를 써주시면 된다. 일단 전개를 먼저 할게요. 그러면 앞에 거 제곱
앞에 뒤에 곱하고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1 써주시고 마이너스 4를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2번을 들어가면 두 근을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그냥 전개하면 끝이 아니라 앞에 계수 2가 있었으니까 2를 쓴 다음에 그 다음 전개해서 2를 분배를 합니다. 그럼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숫자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3은 0이 되는 거고 앞에 있던 2를 분배해주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은 0이 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a 값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4예요. 그 다음 b 값은 마이너스 6이에요. 얘네 둘을 곱해서 플러스 24가 된다 써주시면 됩니다. 4-1번에서도 제가 이거를 식을 쓰다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6x제곱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4-1번에도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1, b 값이 마이너스 1이어서 얘네 둘을 더한 값 마이너스 2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23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활용 이제 진짜 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푸는 연립방정식에서도 활용이 있었고 뭐 부등식에서도 활용이 있었죠. 그러니까 식을 직접 만들어서 풀 건데 이게 2차 방정식이든 연립방정식이든 우리는 뭘 기준으로 등호를 만든다 그랬냐면 은는이가 뭐뭐 하면 뭐뭐 했더니 이런 말들로 우리 등호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럼 5-1번을 보면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제곱의 합이 61이래요. 그럼 6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이 두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두 자연수 중에 작은 걸 x, 큰 걸 x 플러스 1 씁니다. 근데 이 두 자연수를 제곱해서 합할 거예요. 제곱의 합이 61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를 전개를 먼저 해보면 모든 2차 방정식의 풀이는 우변이 0인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거거든. 그래서 여기 전개해주면 앞에 뒤에 곱하고 2배 더하기 뒤에 거 제곱 61 넘겨요. 좌변으로.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0은 0이 되는 거고 얘네들 다 2로 나누고 풀 수 있으니까 2로 나누면 요렇게. 그럼 이 식을 인수분해를 해볼 건데요. 그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대부분의 문제들은 인수분해가 돼요. 한 90% 정도는. 인수분해 안 되는 애들은 근해 공식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수분해가 된다.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하면 x 곱해서 30 되는 거 5, 6에 30 둘 중에 5한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6은 0이 되기 때문에 x의 값은 5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6 될 수가 없죠. 그러면 x값은 5라고 결정해 주시면 되고 그럼 그 다음 자연수는 6이다. 그래서 답을 5 그리고 6 이렇게 두 자연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6-1번을 들어가는데요. 6-1번은 친절하게 여러분들 대각선 개수 까먹었을까봐 공식이 나와 있어요. 원래는 우리 1학년 2학기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요게 공식이 지금 원래는 다 외워서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도 풀 수가 있어야 돼. 어쨌든 대각선의 총 개수 공식이 2분의 n 곱하기 n 빼기 3이래요. 근데 이 대각선의 총 개수가 65개일 때 이 n이 몇 각형인지 찾는 문제거든. 우리가 이걸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즉 1-2범위에서는 어떻게 풀었었냐면 2를 오른쪽에다 곱해가지고 곱해서 130 되는 거 중에 둘의 숫자의 차이가 3 되는 거. 그래서 13이랑 10 쓴 다음에 둘 중에 큰 게 답이야 이렇게 풀었었는데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배웠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n제곱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0은 0이다 해서 곱해서 130 되는 거 13 곱하기 10 앞에 n 둘 중에 마이너스 13한테 그래서 n 빼기 13 n 플러스 10은 0이다 하고 n 값을 13 또는 마이너스 10이다 찾을 건데 우리 몇 각형인지 얘기할 때 우리가 마이너스를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13이다 골라주시면 되고 13각형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123쪽에 5-6-2를 먼저 영상 멈추고 풀어본 다음에 풀이를 확인해 주세요. 5-2번을 보면요. 문장 읽어볼게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은 이 자연수를 4배한 것보다 20일만큼 크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어떤 자연수의 제곱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연수를 구하는 거니까 자연수를 x라고 쓰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은 이 자연수를 4배한 거보다 21만큼 크다. 문장 그대로식 만들었어요. 2차 방정식인 거고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즉 좌변으로 전부 다 이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곱해서 x제곱 되는 거, 곱해서 21 되는 거, 둘 중에 마이너스는 7한테 붙여. 그래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7은 0이 되는 거고 얘가 0 되게 만드는 x의 값 마이너스 3이야. 얘가 0 되게 만드는 x의 값 7이야. 얘 또는 얘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 구해놓고 자연수가 답이니까 음수를 빼주고 답을 x는 7, 자연수 7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6-2번에 보는데 6-2번에는요 이 1부터 n까지의 합이 나와 있어요. 공식이. 이게 공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그냥 우리는 1부터 n까지의 합의 공식을 예로 보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게 1부터 10까지의 합이잖아요.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2분의 10 곱하기 11 해서 55. 그러니까 이게 합이 55가 되는 거예요. 네, 1부터 10까지 진짜 더해봐. 55가 돼요. 네, 이거를 그냥 계산하는 공식이 이미 친절하게 그냥 만들어져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고 합이 78이래요. 그러면은 1부터 몇 가지 합해야 이게 합이 78이 나오는 그때 얘는 몇 가지 더했을 때인지 자연수를 구하는 거죠. 2를 오른쪽으로 곱해요. 156이 됩니다. 그러면 좌변은 n 분배해서 써주면 요렇게 156을 왼쪽에다가 넘겨주면 요렇게 쓸 수 있고 곱해서 156 되는 거를 소인수 분해해보면요. 얘 78, 2로 나누면 39, 그 다음에 3으로 나누면 13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면 12 곱하기 13인가 보다. 12 곱하기 13. 네, 그러니까 이게 곱해서 196 되는 숫자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소인수 분해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13이니까 12 곱하기 13이다 이렇게 쪼개주면 둘의 차이가 한 칸 차이고 둘 중에 12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둘이 더해서 13n 마이너스 12n 해서 플러스 1n이 됩니다. 그럼 n 빼기 12 n 더하기 13은 0이 되는 거고 n 값은 12가 되거나 또는 n 값은 마이너스 13이 된다. 근데 자연수니까 음수 안 되죠? 답을 12라고 정해주시면 됩니다.